부산시가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내년까지 70여 곳을 지정 해제키로 하는 등 부산 지역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증개축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통을 겪어왔으며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눈물을 머금고 재개발이라는 장밋빛 희망을 접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도시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NSB통신은 최근 들어 새롭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엇이고 기존 주택재개발 사업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기존 재개발조합과는 조합원 구성에서부터 다릅니다. 즉, 기존 재개발조합은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는 조합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은 타 지역 주민들이더라도 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이거나 광역시도권 내 주소지 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 참여해 공동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재개발 방식보다 다소 간단합니다. 재개발 방식과는 다르게 추진위원회 승인과 안전진단 통과, 관리처분 인가 등의 과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끌어오기만 하다 무산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데다가 이주비, 공사비 등으로 시공사에 끌려다닐 염려가 적어 평당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주변 시가의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입니다. 직접 내 집만 분담금을 납부해서 내 집을 짓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시행사의 마진 없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세대수의 50%로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선가입자들은 동호수 지정 혜택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후발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떨어지는 동호수를 받게 됩니다. 이는 조합 설립 후에 후발 조합원 모집을 방해해 사업을 장기화시켜 조합을 출범시켜 놓고도 정작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경우 부지 가격의 상승을 불러 사업 중도 좌초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해당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대리업무업체가 사전에 부지 전체에 대한 매수 권한을 확실하게 확보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정한 분양가를 유지함으로써 일관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 얼마나 좋은 입지인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 부분 필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동호수를 지정해서 선택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추첨제인지, 예를 들어서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일 경우에는 나중에 조합원에 가입하는 경우에 이제 동호수의 어떤 좀 아무래도 저층이라든가 안 좋은 동호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합원 모집이 끝까지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도 아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서 주민들의 고통도 같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매몰 비용 등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주민들의 발목을 또다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부산시가 벌여놓은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이 재개발 사업 중단이라는 난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NSB 뉴스 도남선입니다.